1966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라벤더 밭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라벤더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 인부들은 이른 아침 라벤더 밭 가운데서 연두색 안개가 피어오르는 날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심해지자 농장주는 직접 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라벤더 밭 토양에서 다량의 메탄올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메탄올이 인부들의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왜 이렇게 많은 메탄올이 땅에서 배출되고 있는지 역시 밝혀내지 못하였다. 가장 이상한 점은 라벤더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인공석유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던 연구소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정확한 진실은 밝혀진 바가 없다. 전설적인 탐험가 제임스 쿡이 남긴 항해 일지에는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기록은 특정한 조건과 과정을 만족하면 바다 한계에 가려진 산호섬으로 향할 수 있는 항로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산호섬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특별한 효능을 가진 산호를 채취할 수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산호섬으로 향하는 조건 중 하나인 689개의 바위 중 368번째의 바위를 찾아 좌현으로 배를 돌리라는 문구로, 아직까지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368번째의 바위가 있는 것이라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2007년 4월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의 취미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가 몇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은 흐릿한 안개가 껴있는 강에서 뜻을 알 수 없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목각 인형들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들로, 사진을 제외한 그 어떤 설명글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의 파일명은 모두 김철수, 이문희 등과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러한 불쾌한 사진들과 게시글에 불만을 제기하고 운영진 측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운영진 측에서는 그러한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이 게시글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진에 적힌 제목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기묘한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 사진들의 목적과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잉카 제국을 연구하던 고고학자 제임스는 투박하게 새겨진 석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석판은 마치 달력처럼 달과 일, 해를 나누어 구분된 기록이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달마다 행해야 하는 일, 지내야 하는 제사 등 다양한 문화 기록도 남겨져 있었다. 이 석판 달력은 총 13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달의 일수는 28일로 현대에 사용하는 양력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달력이었다. 특이하게도 이 석판 달력의 뒷면 마지막 줄에는 14번째의 달과 관련한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우연히 한 번씩 13번째 날이 13번째 달과 겹친다면 그 해는 끝나지 않고 14번째 달을 13번의 달만큼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임스는 이러한 14번째 달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으나, 얼마 후 금성이 태양의 두 번째 행성이라면 14번째 달에서 지구는 목성의 몇 번째 행성이 되는가? 라는 알 수 없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알프스 산맥 어딘가에는 작은 오각형의 모양으로 나무들이 자라나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 오각형이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 어떤 햇빛이나 별빛, 달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된 전승에 의하면 이 오각형의 어둠 속에서 나흘 동안 미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면 5번째 날이 밝는 새벽 서쪽에서 떠오르는 보라색의 기묘한 태양을 목격하게 된다고 한다. 이 태양의 빛은 모든 숲을 환하게 밝힐 것이고 태양을 향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한 가지의 소원을 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원을 비는 즉시 소원을 빈 사람에게 있어서 그 숲을 제외한 모든 세계는 오각형 속 어둠처럼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고 한다. 일본 미야자키현 가장 외딴 곳에는 한 식당이 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도 어떠한 안내판도 없는 이곳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방문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과는 상이하게 식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술과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을 것이고 언제나 쇼와 시대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이곳을 우연히 방문한 방문객에게는 딱 한 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온다면 반드시 튀김 우동과 야키토리 그리고 오니기리를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르게 음식을 주문했다면 모든 손님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면 순간적인 섬광과 함께 타카치오 신사구석 작은 돌탑 앞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잘못된 주문을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평생 잊지 못할 악몽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현 어딘가 오래된 신사의 제단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띠고 있는 낡은 인형 하나가 올려져 있다. 인형의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인형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으나 오직 소녀 모습의 인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가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 신사의 관리인에 의하면 인형은 19세기 구마모토현에서 머리가 깔끔하게 잘린 채 시체로 발견된 일가족의 집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기괴하게도 인형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신사에 맡겨졌다고 한다. 당시 신사의 신관은 인형의 재령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대안으로 인형이 스스로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형을 재단에 봉인하고 그 주위를 사람을 닮은 인형들로 가득 채워놨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이 신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재단에 진열된 목이 잘린 인형들을 새 것으로 채워놓고 있고 반년에 한 번씩 신사 안에서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썩툭거리며 인형의 목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 2001년 미국 텍사스에서 노부인은 산책을 하던 중 국경수비대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가보았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 30분 전 아이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젊은 부부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져버렸고 결국 어디에서도 찾지 못해 국경검문소에서 미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실랑이를 하던 이유는 경찰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었고 노부인은 젊은 부부를 달래며 곧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진정시켰다. 약 20분 뒤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국경검문소 쪽으로 걸어왔다. 젊은 부부는 자신의 아이임을 알아차리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으나 남성은 그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를 떨어뜨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남성의 뒤에서는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남성은 즉시 체포되었다. 부부가 확인한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이는 불과 1시간도 안 된 사이 신체가 절개되어 모든 장기를 적출당한 뒤 마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상태였다. 체포된 남성은 아이가 깊게 잠든 줄 알고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벽 3시 32분, 딸의 방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K씨는 잠에서 깨 다급하게 딸의 방으로 뛰어갔다.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앉아 있었고 악몽이라도 꿨나 싶던 K씨는 딸을 달래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천천히 딸의 이불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피가 솟구쳐 나올 정도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당황한 K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무슨 짓이냐고 다그쳤다. 딸은 배시시 웃으며 맛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K씨는 그 이상한 상황에 완전히 잠에서 깨버렸고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침대 아래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눈치챘다. 침대 아래에서는 딸의 목소리로 "그거 나 아니야 아빠"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직장인 Y씨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던 Y씨는 못내 아쉬워 한번 얼굴이나 보자라며 친구에게 말을 꺼냈다. 친구는 계속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Y씨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이틀 뒤 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Y씨가 그 주소로 방문했을 때 그곳은 그저 집터만이 남아있는 공터였다. 불에 탄 듯한 잔해들이 남아있었고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썩어가고 있었다. 잔해 가운데에는 코드가 뽑혀있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Y씨는 급하게 전화를 꺼내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음이 들리며 그 잔해 속 다이얼 전화기에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충격을 받은 Y씨는 천천히 다이얼 전화기로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 귀에 가져다 댔고 수화기에서는 날카로운 잡음들과 함께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지?" 라는 친구의 음성이 흘러나왔다.